네, 오늘은 제가 사업자 복제 로드맵 그리고 후속 관리 관련해서 오늘 강의 그냥 간단히 준비했는데요. 이제 탑셰프 강의가 사실 해당 줌 미팅에서 요청이 와서 중복이 될까 봐 오늘은 또 사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신규들이 들어오시면은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사장님들께서 파트너 사장님들을 리크루팅 하시고 이제 원팀방에도 초대하고 미팅도 하시면서 어떤 거를 이분들한테 안내해야 되지? 뭐부터 안내해야 되는지가 사실 조금 헷갈릴 때가 많으실 거예요. PM은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안내를 하고 또 복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내가 시작을 했을 때 나부터가 사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아까 뭐 150명 사장님, 김도희 사장님께서 막 얘기했을 때 사실은 리크루팅이 안 되고 뭐 아니면 시스템 초대까지 안 된다. 이랬던 거는 우리가 왜 준비를 하고 왜 배워야 하는지를 이유를 더 설명을 딥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5억을 투자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식과 그 운영 방법을 반드시 배우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그분들을 이런 설명을 하면 이 사업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우리가 그걸 안내를 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프랜차이즈, 온라인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그 로드맵을 모른 채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는 투자금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지. 만약에 내가 돈을 진짜 넣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배워야 하는지, 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하시면 그거를 준비하고 싶은 분들과 이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분들은 시간을 내서 줌 미팅도 들을 이유도 없고 사실은 시스템에 갈 이유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소비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정말 나 그럼 이렇게 준비해 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을 함께 사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이것들을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안내하는 걸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많은데 내가 먼저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그게 이제 안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만약에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어.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시작을 했다면 저는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이 사업을 프랜차이즈처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맹점을 받았다면 내가 이제 그 운영할 준비를 시작을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꿈과 목표 설정. 그거를 사장님들께서 나의 단기, 중기, 장기를 진짜 5년 뒤, 3년 뒤, 10년 뒤까지의 청사진을 그리시는 시간을 미팅하는 시간보다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PM 사업하기 전에 이틀을 꿈 목표 설정 장기, 중기, 단기, 중기, 장기를 저 틱톡을 안 해서 그런지 뭐 발음이 좀 안 나요. 저는 안 좋네요, 오늘. 네,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청사진을 그리시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그렸을 때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험들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사장님들이 가지시면서 로드맵을 쪼개는 시간, 꿈 목표 설정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꿈과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마이 스토리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냥 꿈 목표 설정을 하지 않고 마이 스토리를 작성을 하게 되면 딥한 마이 스토리가 안 나와요. 목적을 모른 채로 마이 스토리를 했을 때는 YPM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마이 스토리가 거의 사월 미팅에서 리크루팅의 그냥 열쇠거든요. 거의 50%가 나의 STP가 아닌 마이 스토리에서 사람들이 리크루팅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미니 사업 설명이 마이 스토리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마이 스토리로 사실은 시작하고 끝난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마이 스토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아 진짜 미니 사업 설명 나의 사업의 무기다. 너무 강력한 무기다 생각을 하시고 이걸 목표 설정과 목적과 꿈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뜨거울 때 한번 싹 정리를 해보세요. 어떤 거를 PM을 하기 전에 비포 PM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이 PM 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 이걸 준비하고 싶은 이유, 지금 뜨거운 이유, 그리고 애프터 PM, 앞으로 PM에 성공해서 나 어떤 삶을 만들어 갈 건지, 어떤 자유를 얻을 건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뭐 노트북에 정리하셔도 좋고, 아니면 공책에 싹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진지하게. 그런 다음에 그거를 외우지 않으셔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재적소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 굉장히 이 사업에 유연하게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마이 스토리만 준비해도 50% 이상은 준비한 것처럼 굉장히 든든해요. 저 처음에 마이 스토리로 거의 IM 갔을 정도로 마이 스토리가 알고 보면
사업 설명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토리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이것 또한 사장님들이 나의 파트너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그리고 또 이제 STP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준비하셔야죠. 보상, 한 장 보상 외우셔야 되고, 한 장 보상 외우셔야 되고, 우리는 보상을 파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한 장으로 어떻게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저는 사업 초반에 정말 매일매일 혼자 셀프로 혼자 매일매일 푸는 게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지인한테도 풀어보고, 아는 사람한테도 풀어보고, 엄마한테도 풀어보고, 동생한테도 풀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손님한테도 풀어보고, 뭐 진짜 그러다가 신규한테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매일매일 풀지 않으면 이 네트워크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동그라미 그리는 것 자체가 느끼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그라미를 누구한테 그리면서 막 이거를 돈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이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매일매일 풀게 안내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고개도 사실 매일 올려야 되는 거 맞죠, 사실은. 그리고 데몬 연습. 데몬 연습도 혼자 해보셔야 돼요. 혼자 영상을 보고 해보시고 또는 뭐 누구 앞에 앉혀놓고 해보시고 연습 한두 번만 하면 금방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연습해보시고 멘트 같은 거 써머리 하시면 너무 좋고 중요한 거는 진짜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치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 전달하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아, 이 부분 자산 소득의 가치인 거, 자동 소득의 가치인 거, 내가 진짜 내 꿈을 이루는 이런 가치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아, 이걸 내가 현장에서 안내하겠다고 항상 준비를 하시는 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스폰서의 미팅도 세 번 이상은, 이 STP 세 번 이상은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극복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사장님들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반대극복 준비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현장에서 보통 총 맞는다고 하거든요. 총. 근데 평균으로 난 이 사업 하기 싫어. 그거 다단계 아니야? 그 쿠팡 이거부터 시작해서 평균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되세요. 평균적으로. 실제로 두 가지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상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두 가지 세 가지를 딱 질문을 던졌을 때 미리 준비했다면 대박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 사람들께서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또는 그리고 또 클로징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반대극복까지 준비를 시켜드리고 내가 만약 처음 시작하셨다면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죠. 이미 해당 그룹에는. 그리고 명단 작성 사장님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명단 작성을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누구한테 이 사업을 전달할지, 이거 제품을 안내할지, 소비자 명단, 사업자 명단 등을 해가지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명단 작성할 수 있게. 뭐 전사의 네트워크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 명단 싹 그냥 다시 이렇게 적어가지고 막 계보도 보면서 적으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또는 내가 자영업 하시더라도 이 소비자 명단과 사업자 명단이 분리될 수 있거든요. 회사 다니시는 사장님도 그렇고. 그런 걸 명단을 작성해서 지워 나가셔야 돼요. 그 명단이 있는 채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명단이 있는데 또 전달하기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준비해 나가면서 지워 나가면서 패스하고 넥스트하고 패스하고 넥스트하고 계속해서 명단을 소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타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명단 작성까지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하시면서 네트워크 관련 책, 성공학 책 그런 필수 도서들이 있어요, 저희에. 근데 원래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보통 다른 업계에서도 100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요. 최소. 최소 그 분야의 100권의 책을 읽는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성공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도서나 리더십 도서 등 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까, 게을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트워크 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분야의 100권을 읽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그 100권을까지는 아니어도 사람들이 내가 한 달에 한 권은 어떻게든 꼭 읽어내자라는 마음으로 하실 수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으셔야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면서 사장님들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겼을 때 어떤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 만약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어.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어. 이럴 때 내가 주치의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이 주치의가 된 것처럼 적재적소에 이 책 읽어보세요, 사장님. 지금 이 책 읽어보시면 지금 상황에 지금 마음에 너무 도움 되실 거예요. 지금 감정 관리에 이 책 읽어보세요. 또는 이 지금 너무 열정 있으신데 이 책 읽으면 더 빨리 가실 거예요. 이런 적재적소에 책을 추천할 수 있는 리더가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책들이 결국에 내가 파트너 사장인데 주치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책 읽는 시간이 너무 즐겁게 또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장님들께서 이 네트워크 관련된 책, 리더십 책을 읽는 거 정말 이제 습관처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팅할 때 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안내할 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초보일수록 내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될수록
불안해요. 불안하고 미팅에 떨리고 조급하고 막 이렇게 막 긴장되고 이게 너무 강하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이 저 사람 조급해 보여. 저 사람 여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네.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여라고 생각이 들면 클로징까지 갈 확률이 되게 적고 그 미팅의 분위기를 그렇게 좋게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누구나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상한 저 여유로움에 그냥 끌려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내적 아우라. 근데 그런 여유를 없는데 어떻게 여유를 만드냐 이게 문제잖아요. 사실 난 지금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빨리 클로징 당장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데 이제 사실 경청만 잘하고 질문만 잘 던지면 상대방은 웬만큼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질문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법에 관련된 책 있잖아요. 질문이 답이다. 이런 책 있잖아요. 바이블. 그러니까 경청하면서 그 상대방에 맞게 그건 어떠셨어요? 이런 건 어떠셨어요? 하면서 계속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인터뷰를 하듯이 질문을 하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갖는 거에서부터 그 대화를 되게 좋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유롭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한테. 자기 할 말만 하지 궁금하지도 않고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럴 여유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청과 질문법을 통해서 미팅에서 여유로운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충분히 느끼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즈 파악까지 하는 거, 니즈 파악을 했으면 그 질문을 해야 니즈 파악이 되거든요. 질문을 통해서 니즈 파악을 했으면 그 니즈만 정말 계속 사장님들이 그 반대 극복을 하면서 니즈의 비전을 확 주면서 그때 또 마이 스토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클로징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트레이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 사장님들께 파트너 사장님들께 그냥 현장에 나가기보다는 이런 것들만 준비돼도 훨씬 더 세련된 STP 할 수 있고 자신감 있는 STP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부터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는 거 준비해야 교육 트레이닝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맵 사장님들 많이 아시죠? 피맵. 이게 사실은 답이에요, 저희 비즈니스에. 근데 보시면 저도 최근에 저도 성장이 조금 멈추고 답답하다고 느낄 때 저 이거 항상 봐요. 저도 보면은 다시 명단 작성부터 다시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명단이 끝난 줄 알았는데 명단이 또 있더라고. 저도 모르는 명단이 두려운 명단이 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명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명단 작성해서 그 장소에 갔고 약속 컨택 잡기 위해 노력을 했고 약속이 안 잡히면 괜히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모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라이브 같이 그런 거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컨택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 명단 작성이 없으면 내가 온라인 콜드를 통해 또는 실제로 뭐 소개받기를 통해서 컨택 약속을 잡으려고 저 역시 노력하는 거를 보면서 이대로 하니까 또 풀리더라고. 신기하게도 휘맵이.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아서 우리가 놓치는 건데 딱 다시 한번 그냥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요대로 하면은 그냥 풀리는 것 같아요. PM 사업은. 그래서 이렇게 셌을 때 사장님들께서 명단 작성하죠. 컨택 약속 잡아요. 그 다음에 만남 미팅, 1대1 미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1대1 미팅에서 어떤 분들은 되게 강하신 분들이 있고 1대1 미팅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약하신 분들. 근데 앞전에 것만 잘 준비하시면 1대1 미팅이 되게 매력적인 미팅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매력적인 미팅. 결국 마음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1대1 미팅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초대를 하셔야 되는데 연결을 하는 거예요. 1대1 미팅을 통해서 세미나를 초대하신다거나 아니면 2대1 미팅, 호일러, 스폰서 사장님을 연결하는 2대1 미팅을 연결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2대1 미팅이 먼저 연결이 되셨다면 다음엔 세미나를 연결하실 수도 있는 거고 순서는 바뀌어도 되지만 막 다 연결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 시스템에 합류시키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같이 뜨겁게 열정 있게 사업하고 싶은 그런 파트너 사장님들 미래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아직 개인적인 타이밍이 안 왔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인 타이밍이 안 온 거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내가 비전 제시나 초대를 했을 때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의 설명이 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건 맞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초대가 안 된다면 아직 타이밍이 안 온 거다. 그러면은 그냥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고구마 익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고 기다리면은 그분이 더 타이밍이 오세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1년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연락이 오신 분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보상도 다 풀고 막
뚜껑도 날라가셨고 줌 미팅도 하고 막 진짜 분명히 뜨거웠는데 계속 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세미나 연결까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대 미팅까지 연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호일러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 혼자만 보여줄 수 있는 비전 말고 더 큰 비전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딱 비전을 보거든요. 빠르게. 근데 연결이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개인적 타이밍이 부모님의 뭐 건강 문제나 본인의 일이 너무 바빠서 타이밍이 안 왔던 거야. 그렇지만 계속 제품을 통해서 똑같이 이 피멜처럼 후속 관리를 하고 다이어트도 안내해보고 제품을 막 계속 후속 관리를 하면서 가끔 잊지 않고 연락을 하면서 놓치지 않고 이제 안부를 묻고 하면서 후속 관리를 통해서 한 진짜 1년 뒤 이번에 헬다방에 드디어 초대됐어요. 왜냐면 타이밍이 온 거야. 개인적 타이밍이. 그러니까 언젠간 오긴 온다. 길면 1년일 수도 있지만 6개월, 3개월 안에 후속 관리를 통해 2년만 이어지고 있다면은 개인적 타이밍이 왔을 때 해다방이든 세미나든 이데일 미팅이든 반드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사장님들께서 너무 딱 그냥 예측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사람 그냥 너무 패스한다고 너무 다 이거를 그냥 예측하지 말고 그래도 이 사람 개인적 타이밍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는 또 다시 새로운 만남 컨택을 자꾸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연결이 됐어. 세미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미팅을 통해서 사장님들께서 우리 스폰서님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뭐 이런 것부터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세미나에 대한 애프터 미팅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합류해보자. 우리 같이 합류해보자. 그룹 미팅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같이 배워보고 같이 팀워크를 하면 사장님 훨씬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더 동기부여 되실 거고 또 여기서 응원도 해주고 위로도 돼주고 뭔가 그런 끈끈함이 있으면서 내가 정말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는다.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하면서 또 왜 시스템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뭐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되면 안 들어와요. 이걸 들어왔을 때 사장님은 어떤 보상을 받을 거고, 어떤 이익을 얻을 거고, 어떻게 사업이 빨리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미리 간접적으로 다른 사장님들 활동하는 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다. 간접 경험도 무시 못 하거든요, 솔직히. 그걸 간접 경험을 배울 수 있고, 다 노하우를 풀어주신다. 다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형제 라인이. 사실 저희는 틱톡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성민 사장님 같은 경우 다 말해주시잖아요. 다만 뭐 이기정 사장님 같은 경우 마케팅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돈 내고 배워야 되고 여기서 그냥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선하시다 이런 것들을 보상을 얘기하시면 그 사람은 기분 좋게 시스템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합류를 했는데 이걸 즐기지 못하면 휘발돼요. 이것 또한. 뭐 내가 들어왔는데 뭔가 여기서 영향력이 있고 좀 뭔가 가치가 있어야 자기도 재밌는데 그냥 자기가 눈팅만 하면 처음에 계속 눈팅을 6개월 동안 1년 낸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안 하고 싶지, 사업을. 그쵸? 사람들은 누구나 어딘가에 그러니까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사장님이 주인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또 안내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이 내 파트너가 잘 이거를 내릴 수 있게 여기서 잘 그냥 진짜 이 집처럼 잘 살 수 있게 둥지를 내릴 수 있게 내가 먼저 그 둥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장님들이 나 먼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휘발되지 않게 즐길 수 있게 이게 정말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 정말 재밌는 사업, 팀워크를 즐길 수 있게 팀워크가 귀찮은 게 아니라 피곤한 게 아니라 단톡방 계속 그냥 글만 올라오는 단톡방이 아닌 이 팀워크가 보이지 않는 그 화학작용을 느낄 수 있게 그것까지 사장님들이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팀워크를 형성하는 걸 배워요. 배우면 그 사람이 언젠가, 아, 나 진짜 이런 팀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나 진짜 이런 조직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런 욕심이 생기면서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개발하고, 책 읽지 말라 그래도 씹어먹고, 강의 듣지 말아도 온 강의 다 듣고 뭐 하지 말라도 뭐 하고 있고 막 주도적으로 하면서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더로 성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제하면은 그때부터는 내 할 일이 없잖아요. 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안내할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뭔가 여기 막히면 다시 또 이걸 또 보면서 뭐 어디서 막힌 거야? 만남에서 막힌 거야? 미팅에서 막힌 거야? 여기? 나 1대1 미팅에 뭐가 문제가 있나? 나를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초대가 자꾸 안 되면 개인적 타이밍에 너무 내가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여유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조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세미나까지가 초대가 안 됐을 때, 뭔가 애프터까지 초대가 안 됐을 때는, 아, 내가 뭔가 이런 내가 세미나에서 애프터 미팅이 비전 대신 덜 했나? 뭔가 더 좀 끈끈하게 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시스템 합류가 됐을 때 원팀에 초대되고 해강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사업 열심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때 복제를 트레이닝 교육을 들어가셔야 돼요. 이때 세미나 애프터까지 하시고 팔로워가 됐으면 이때 트레이닝을 파트너들한테 해야 된다. 이때 1대1로
해야 되는데 파트너 트레이닝 미팅 내용 보면 똑같아요. 아까 배운 내용 그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그 사람들이 피맵 그대로 달려가요. 지도처럼 따라가요. 이거를 하셔야지 따라가지. 꿈 목표도 없는데, 피넛 목표가 없는데, 피넛 목표를 스폰서한테 받지를 못했는데, 뭐 어떻게 뛰겠어요? 사실 미팅을 하고 싶겠냐고요. 뭐 그렇게 물건 파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솔직히 누가 있어 이 세상에. 핀업을 가기 위해서 내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막 찾잖아요. 그거에 맞는 목표에 맞는 내 청사진에 맞는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마이스토리를 내가 트레이닝 안 했어. 이 방법을 안내를 안 했어. STP 방법을 안내 안 해서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대1 미팅에서 막혀요. 이미 1대1 미팅에서 막히고 제품 설명에서 막혀버리고 초대까지는 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돼. 반대급부 준비까지 그 사람들한테 이런 미팅만 해도 우리가 6번 미팅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12번 미팅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파트너 사장님이랑 꼭 뭐 이렇게 비즈니스 미팅이 신규 미팅만 아니어도 이런 미팅들로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끈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과. 팀워크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요. 현장에서 같이 후원 다닐 때, 지방 다닐 때, 또는 트레이닝 미팅 할 때가 되게 끈끈해지거든요. 팀워크가. 팀워크가 막 밥 먹는다고, 술 먹는다고 사실 끈끈해지는 그거는 일부인 거고, 진짜 끈끈해질 때가 이런 나의 성장을 같이 도운 사람이 함께 그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로 성장이 좋아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성장을 도울 때 끈끈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장을 돕는 걸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꿈 목표 같이 설정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같이 설레이고 같이 청사진을 그리고 이러면서 뭐 더 뭔가 딥하게 서로 알게 되고 또 마이스토리를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마이스토리를 처음엔 다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같이 순간 내가 그 사람의 1대1 기자가 됐다 생각하는 거야. 그런 사랑을 드려야 돼, 섬세함. 1대1 기자가 됐다 생각해서, 하사님, 그럼 왜 PM을 하시게 되셨어요? 치면서, 노트북 정리하면서, 왜 어떤 부분이 뭐 이걸 원하셨나요?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이 잠재의식에 있는 Y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통해서 마이스토리를 같이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 내가 진짜 이분과 정말 같이 뛰고 싶은 라인이라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사장님이라면 마이스토리를 막 이렇게 같이 정리하면서 준비한 시간을 가진다면 이게 처음부터 좀 단단하게 가는 팀워크가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돼서 왜 그러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분이 이렇게 Y가 이런 딥한 부분이 있구나. 저도 김도희 사장님 옛날에 저희 인터뷰하듯이 하면서 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 싶은지 깊은 내면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되게 그 보이지 않는 끈끈함이 생겼거든요. 서로가 그런 부분이 마이스토리를 같이 정리하면서 그럼 저도 김도희 사장님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너무 딥하게 알아버리니까 돕고 싶고 보면은 항상 응원 드리고 싶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항상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딥하게 이 사람의 Y를 내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그게 서로가 진짜 중요한 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수상적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이스토리를 같이 정리하고 이러는 게 사실 정성이 없으면 근데 힘들어요. 시간을 써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게 보이지 않는, 그걸 했을 때 뭐 15만 6천 원 풀 보너스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포인트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게 포인트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팀워크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STP 같은 경우 또한 3번 내가 그 사람한테 미팅을 보여주면서 보상 사업 설명 대본, 자산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현장에서 현장 트레이닝을 3번은 보여주라고 롤프스로 회장님도 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보상도 숙제를 주는 거죠. 오늘 보셨죠, 사장님? 다음 주에 저한테 한번 보상 풀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풀어보세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다음 주에 풀어보세요. 오늘 보신 내용대로 연습해서 다음 주에 한번 저한테 풀어보세요. 그리고 데모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숙제를 주면서 이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 체크를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직도 불안하다. 그럼 저 아직도 혼자 못하겠어요. 이러면 5번까지 또 한번 가시라고 하잖아요. 로브스로 회장님도. 근데 그때는 사장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같이 다니시면은, 저는 오늘 보상할 테니 사장님 사업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을 각자 할 파트를. 그리고 제가 아니면 사업 설명할 테니 사장님 보상 한번 해보세요 해서 파트 사장님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핵심 비전은 내가 또 보충해주고 현장에서 보충해주고 아니면 둘 다 해보세요. 저 그냥 뒤에서 뭐 나머지 설명을 할게요 하면서 둘 다 시켜서 그 분위기를 조금 위임을 하면서 이 좀 그 박선미 사장님 저번 주 서포트 리더십 강의처럼 자전거를 점점 손을 떼는 거죠. 자전거 잡다가 손을 떼는 것처럼 아빠의 마음으로 점점 떼는 것처럼 처음에 스타트를 할 수 있게 좀 밀어주시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극복 준비하는 거 같이 트레이닝 알려주시고 명단 작성 같이 해보시면서 작성 지어 나가고요. 진짜 막 불안해하신 사장님들은 가끔 저 그런 적 있어요. 명단 작성하세요 한 다음에
저는 명단이 소진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을 아예 못 하신다는 거죠. 약간 부정이나 약간 이런 것도 깨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전이 안 되는 거야. 스타트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스타트만 해도 그 다음에 착착착착 나가거든요. 왜 등산도 등산 가는 게 힘들면 등산화를 우선 신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절반은 간 거라고. 모든 스타트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아예 만났을 때 그러면 제 앞에서 전화하세요. 어쨌건 거절 당해도 제가 손잡고 있을 테니까 무섭지 않잖아요. 같이 해봐요, 사장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못 하신다고 하더니 난데 이 가치 있는 힘이 있어요. 가치 있는 힘이. 또 스폰서도 지키고 있다 생각하면, 난데.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마음들이 합쳐졌을 때도 에너지가 날 수 있잖아요. 함께하는. 네, 그런 것들을 하면 좋고, 또 성공학책 이런 거 안내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트레이닝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 책이 저도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거든요. 거의 100개예요, 100개. 근데 실제로 리더들은 이 책을 베고 잔다고 할 정도로 베고 자요. 침대 옆에 있어요. 실제 베고 잔다고 할 정도로 저는 이거를 옛날에 제가 옛날 이 PM 사업하기 전에 사업 확장할 때도 이 책을 읽고 사업 확장을 했고 PT 갈 때도 이 책을 읽고 PT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PT가 되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PT 간 사람 중에 이 책 안 읽은 사람 없을걸요. PT 가시려면 이건 읽어야 된다는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걸 추천드리고 이 책에서 첫 번째 장이 뭐라고 하냐면 마스터 마인드라고 얘기해요. 성공의 첫 번째가 마스터 마인드다.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의 이상의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화학작용이 있어서 신경 전달 물질 팡팡팡 터지는 거. 신경 전달 물질이 마음의 정신이 합쳐지는 게 마스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이게 안 합쳐지면 이 가정 불화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마스터 마인드가. 이게 되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근데 이건 조화의 정신이기 때문에 성공자들은 모두 조화의 정신 화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엔 두 사람이지만 이게 많아지면 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마스터마인드를 항상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마스터마인드가 돼, 안 돼가 사실은 그 라인을 내려가는 속도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게 마스터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파트너랑 마스터마인드가 이게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너무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긍정과 부정은 마스터마인드가 안 돼요. 긍정과 부정은. 그러니까 긍정과 긍정일 때 같은 열망이 있을 때 마스터마인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이 천재적인 잠재력이 나오거든요. 그 팀에. 실제로. 처음에는, 그리고 이 마스터마인드가 뭐냐면 제가 막 처음에 열정 행동 막 올리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박유리 사장님이 막 여수가스 막 올리면은 처음에 저 혼자 할 때는 그냥 뭐 사이코 같을 수 있는데 박유리 사장님 올리면 뭐야 나도 할래 하면서 막 김도희 사장님, 박익선 사장님, 막 이명수 사장님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게 완전 조화 화합이 되면서 이렇게 팀워크가 터지는 포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스터마인드 안 되면 조화가 안 되면은 뭔가 상황을 바꾸긴 해야 돼. 상황들을.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항상 읽고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합쳐졌을 때 파트너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소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파트너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마스터마인드만 있으면 두 사람이 마스터마인드 하면 사실은 이 정신적인 화학작용이 확 일어나면서 라인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라인이. 그러니까 스폰서, 파트너, 또 나의 파트너까지 진짜 이게 딱 되면, 한 방향이 되면 터지는 거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6월 달에는 좀 줌 미팅 끝나고 1시간 정도 이 한 장씩 읽으면 되게 얇거든요. 일주일 만에 읽거든요. 그거를 독서 미팅으로 저희가 이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다 뭐 자유롭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 한해서 좀 딥하게 이걸 나눠서 우리가 좀 성장하는 시간을, 저도 읽고 좀 성장하고 같이 성장하는 시간을 어렵진 않거든요, 이 책이. 생각보다 술술 읽혀요. 그래가지고, 좀 그 릴레이 받아가지고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마스터 마인드까지 하시면, 사장님들이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확실성과,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했어. 복제했어. 근데 왜 뭔가 또 막혀. 뭔가 왜 안 되지? 다 아는데 왜 안 돼? 난 그 피맵 달달달 외운 사람인데 왜 안 돼? 보상 달달달 외웠는데 왜 안 돼? 왜 안 돼? 왜 멈춰? 그게 바로 이 확실성 때 불확실성을 아시면 생각보다 이게 또 쉬워져요. 왜냐면 확실성과 불확실성들 중에서 사장님들이 저는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도전을 하거든요. 확실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완벽주의고 되게 똑똑하신 분들, 스마트하신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불확실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의외로 이건 노력을 좀 하면 쉬워지는 방법인데 도전하시는 분들이 불확실성을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확실성은
사실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자면 확실성은 예측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예측병. 예측, 억측일 수도 있어, 예측.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거 나 아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각 안 나와. 그렇게 하면 저렇게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결과 나올 거야. 이런 불안감, 예측의 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이 멈춘 사람들. 연예인들도 갑자기 있다가 사라진 사람들 보면은 이 확실성을 선택한 사람들이거든요. 조금 안주하면서 아, 난 더 이상 못 올라갈 거야. 난 더 이상 해봤자 이제 뭐 단물 다 빠졌어. 뭐 이럴 수도 있고, 난 이미 인지도 다 올라가가지고 나는 이제 끝물이야. 나는 이제 뭐 스타들이 더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확실성을 선택하면서 그 사람들이 점점 은퇴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예측하는 게 너무 이쪽에 뭐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머리가 너무 박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항상 습관이 돼 있거나 그런 교육을 받았거나 그러면 이게 오히려 다른 일은 뭐 전문직은 되게 좋을 수 있어요. 회사원이나. 근데 이 PM은 도전을 계속 국가대표처럼 막 도전하는 일이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을 따라가면 훨씬 더 어렵지 않는 일이 PM 사업이거든요. 근데 확실성을 따지면 이게 너무 어렵게 느끼는 것 또한 PM 사업이에요. 근데 쉽게 생각하려면 불확실성만 따라가면은 PM 사업은 생각보다 그냥 순수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게 PM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 있는데 내가 어려운 길로 가는 게 바로 확실성을 쫓기 때문에 예측을 쫓고 예측에 중독돼 있고 확실성을 쫓는 사람들이 이 PM 사업이 쉬운 사업도 어렵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불확실성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너무 다행히도 확실한 건 존재하지 않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걸 쫓고 있다는 거죠. 웃기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확실성을 쫓아도 결코 확실성을 붙잡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확실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확실성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성공 영역으로 무심결에 몸을 싹 뒤로 돌려버린대. 내가 다 안다고 다 안다병에 걸린 순간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진짜 새로운 성공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몸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조정당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확실성에 조정당하고 있는 거 예측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지 인정하는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대요. 인생은요, 오늘은 햇님이었다가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요.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오늘은 파트너랑 막 죽고서 못 살지만 내일은 또 난리 날 수도 있고, 너무 이게 난리가 나는 게 이 사업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사업이기 때문에 뭐 진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필터링이 다르면 또 이게 또 마스터 마인드가 안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너무 변수가 많은 게 사업이다.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했을 때 확실성은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사실은 확실한 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확실한 걸 쫓고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가 없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공에 몸을 돌려버리는 거, 성공과 멀어지고 있는 게 확실성을 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오늘부터 우리는 환영할 거예요. 사장님들과 저는 불확실성을 진짜 환영하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억지로 노력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바보 같고 멍청하게 여기질 것을 감수하라. 아까 김도희 사장님이 라이브 했는데, 나 사실 쪽팔렸어요. 아는 사람이 볼까봐, 아는 사람이 볼까봐. 사실 그 마음도 알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감수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진짜 잠재력,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체면?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이거를 계속 예측하면 당신은 진짜 성공의 잠재력 별고 날개를 펼지 못하다. 별고 날개를 펼지 못한다. 왜냐면 남들의 의견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도 진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다는 게 소름인 거예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대요. 저도 근데 이거를 불확실성을 쫓고 나서부터 PM 사업을 하면서 불확실성을 더 환영했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이 진짜 바뀌는 게 빠르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빠르게 사장님들 환영을 해버리면은 PM 사업이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돼요. 불확실성을 환영해버리면 이 사업 정말 쉬워지거든요. 물론 막 그냥 공짜로 가진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할 수 있고 훨씬 즐길 수 있고 재밌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남의 심판도 받을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때문에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왜 남의 심판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설여야 될 이유를 그러기엔 내 인생 너무 소중한데. 그러기엔 전 너무 소중한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남의 심판 따위는 나한테 돈을 주진 않아요. 그 상관없다.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면 누군가는 당신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바보거나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감수하래요. 바보의 소리 들을 것도 감수하라. 그 대가집을 하라 이거죠. 사업가로 갈 때는 그 대가집을 하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니까 사실은 이게 조직에서 무에 있던 조직이 유로 되는 조직을 만드는 일이니까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환영한 것 뿐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심판받은 거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환영을 하실 건데 처음에 사장님들이 도전할 때 당연히 멘탈, 이 머리 진짜 그 심판받을 멘탈이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항상 지금도 두려울 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 먼저 보실게요. 여러분 그 아세요? 자존심 상한 거 참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원래 첫날 못 벌고 둘째 날도 못 벌고 강의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 돼야 돈을 버는데 그 100일 내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천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꿈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데 꿈을 이루는 건 멘탈 게임입니다. 네. 꿈을 이루는 건 멘탈 게임입니다. 예, 자존심 상할 일 저 지금도 있습니다. 저 오늘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내 꿈에 그냥 달려갔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돌뿌리일 뿐인 거예요. 돌뿌리. 뭐 부딪혀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그냥 그거 디딤돌을 밟고 일어나면 되는 거고, 돌뿌리를 만났을 때 축복의 메시지로 알아차리시면 되는 거예요. 올해도 뭐 이렇게 해서 더 잘 되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불확실성을 환영해를 내 내면의 소리 넣어야 돼요. 항상 저는 불확실성을 두려울 때마다 불확실성을 환영해. 불확실성을 나는 환영해. 나는 해낼 거야. 나 해낸다. 나는 할 거야. 할 수 있다. 난 불확실성을 즐겨. 나 너무 설레요. 이렇게 오히려 저 내면의 소리에 완전 긍정을 넣거든요. 그럼 내 세포가 내 가소성이라고 내 세포가 점점 변해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근데 내 내면의 소리가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측. 그러면 안 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뭐 분명히 넘어질 텐데 분명히 뭔가 실수할 텐데 분명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그런 생각만 하면 내 세포가 스트레스 내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의 가소성이 분명히 뇌는 가소성으로 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계속 긍정의 단어로 그냥 학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은 학원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멘탈 게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멘탈 아세요? 게임을 즐기세요. 멘탈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장님이 내 행동을 반복을 하시고 멘탈 관리를 하시면서 굉장히 반복을 하시면 몰입의 영역에 들어가요. 지금 현재 원팀에도 이 몰입의 영역, 더존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엇인가 완전히 몰입했을 때 모든 문제나 부정적 대화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이 나의 꿈에 절대 방해할 수 없다. 그게 더존 상태인데 그 들리지도 않아요, 잘, 실제로. 그래서 이 몰입을 했을 때 사장님들이 몸에서 이런 화학물질이 나와요. 신경 화학물질. 그게 이 인공 대체물로 따지면 코카인, 항우울제 막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저희 몸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통증과 고통이 모르는 세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인적인 집중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막 틱톡 하시는 분들 아침에 분명히 아침 일기 올렸는데 1시까지 막 틱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피곤함을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더 좋은 상태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라이브 떨려 힘들어 두려워하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중독에 더 좋은 상태에 빠지면 중독에 걸리면서 몰입의 영역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입의 영역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부럽잖아요. 몰입하시는 분들 보면 에너지 있고 부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미치고 싶은데 미치지 않는 나 때문에 미치겠다. 그게 몰입의 영역이 못 들어가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몰입의 영역이 더 좋은 상태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미치는 거야. 왜냐면 더 좋은 상태에 들어가야 엔돌핀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 매력 지수도 올라가지만 내 초인적인 잠재력, 내 거인이 깨어나거든요. 거인이 깨어나거든요. 지금 뭐 이 더 좋은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 보시면 지금 막 그렇게 리크루팅 하시잖아요. 근데 이 더존 상태가 국가대표들이 많이 느끼는 순간이래요. 그러니까 이 더존 상태에 더 완전 최고치에 올라가신 분들이 국가대표일 거 아니에요. 완전 초단기에 하시니까. 실제로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는 도마를 짚는 순간 자기가 깃털이 된 것 같았대. 더존 상태 순간 몰입의 영역에 들어간 거야, 순간적으로. 그리고 마이클 조단 같은 경우는 더존 상황에서 공중에서 내려오지 않는, 공중에 붕 떠 있는, 날아있는 느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완전 몰입의 영역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펠레 축구 선수는 한참을 미친 듯이 뛰었는데도 다리가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온몸이 고요하고 평온함을 느꼈대. 오히려. 이게 몰입의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PT 갈 때 쉐이쉐를 갔다 와서 아프리카를 갔다 와서 비행기를 20시간 넘게 탔는데 저 바로 그날 진짜 쉬지도 않고 다음날 바로
KTX 의정부 쪽에 제가 그때 별내 살았으니까 끝쪽이죠. 거의 거기서 용산역까지 가가지고 바로 뭐 잠도 안 자고 가가지고 전주, 익산, 정읍을 세 번의 기차를 환승해서 거기서 포인트를 막 같이 팀원들하고 끌어모아서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PT 달성을 했는데 그 달성할 때 그렇게 미팅을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도 힘든지 몰랐어요. 제가 기차를 탔다고 생각이 안 들고 지하철을 탄 느낌이었다고 할까? 진짜 지하철 뭐 노원에서 창동 가듯이 진짜 그 느낌 동대문에서 동대문 운동장 가듯이 진짜 그 익산과 정읍과 전주를 세 번을 기차를 왔다 갔다 타는 건 생각보다 길거든요. 뭐 기다리는 시간도. 근데 저한테는 그때 느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하철로 한 정거장 가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걸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는 그 상태를 받았거든요. 그 너무 행복했고 고통도 몰랐고 아프리카에서 그 잠도 안 자고 그 이코노미 그 타고 오면은 몸이 사실은 정상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막 그냥 활력이 너무 넘치고 너무 막 멀쩡했거든요. 그게 그때 아마 더 좋은 상태에 들어갔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몰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쉬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아니지만 누구나 더 좋은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확실성을 환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측과 확실성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저희가 뒤도 보지 말고 항상 불확실성을 환영하는 방법을 우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를 환영하게끔 내가 마음을 가지신다면 누구나 더존에 들어갈 수 있는 스타트이다. 스타트이다. 그리고 이런 걸 내가 진짜 들어가 봐야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이 더존 상태 들어가는 것도. 더존 상태에 들어간 파트너는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그냥 PT 직행이거든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둔 상태에 내가 먼저 들어가 보는 거, 불확실성을 환영하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내면의 소리를 항상 자기가 이 소리, 내가 내면의 소리를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읽으셔야 돼요. 나는 의지가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전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는 강의하기 전에도 항상 외쳐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낸다. 난 최고야. 오늘도 최고야. 이걸 항상 전 외치거든요. 이 내면의 소리를, 이런 나의 긍정적인 내면 소리를 항상 습관화하는, 그냥 혼자 중얼중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듯이. 계속 이걸 습관화하는 거, 확언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꾸준한 도전. 꾸준한 도전을 하는데 그 피맵,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택, 명단 미팅, 컨택을 위한 어떤 행동들,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뭔가 팍 몰입이 들어가면서 너무 재밌다, 즐겁다. 막 눈 뜨면 막 미팅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몰입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몰입을 반복하기 위한 이 로드맵대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노력하고 책 읽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을 환영해야 되고 긍정의 내면 소리를 넣어야지만 반복해도 그 몰입의 영역으로 가는 거지. 요거만 반복하는 건 그냥 반복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계속 반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더 좋은 상태에 들어가면서 그때 들어갔으면 우리가 완전 천재적인 잠재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음표가 아니라 될까 말까 할까 말까 과연 내가 저거 한다고? 이런 예측이 아니라 느낌표. 나는 할 수 있어. 나니까 할 수 있어. 나니까 해내. 난 분명히 해내. PM이니까 해내. 이렇게 이런 느낌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실게요. 나 될까? 자기 인생에 물음표 던지지 마. 그냥 느낌표만 딱 던져. 물음표랑 느낌표 섞어서 던지는 거 더 나쁘고. 난 될 거다. 난 될 거다. 이번에 꼭 될 거다. 느낌표 알았어? 네. 이렇게 자기 확신을 통해서 난 될 거다. 불확실성을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진짜 불확실성을 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전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타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진짜 사장님께서 오늘부터는 확실성이 아닌 불확실성.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도전해 보는 거예요. 스타트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보상이 너무 크니까 또 결과가 너무 크니까 저희가 도전을 통해서 진짜 그런 것들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나 될,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저는 이제 진짜 PM 지금 탑셰프 나오고 정말 누구한테나 큰 기회고 이 탑셰프가 나왔을 때는 진짜 이 매출이 성장하면서 이런 리더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정말 그냥 운인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산하에 이 탑셰프를 먹기 위해서 리더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리크루팅이 쉬울 수 있는 거고, 조직 확산이 빠를 수 있는 거고, 매출이 지금과 두 배가 뛰고, 이런 것들이 진짜 건물이 갑자기 집값 오르듯이 우리도 롤프소로 회장님 덕분에 그런 점프가 되는 운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불확실성을 그냥 빠져들어 달리시면 PM은 진짜 되기 때문에 누구나 결과 진짜 쉽게 얻을 수 있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즐기는 사람은 못 쫓아와요. 노력하고 즐기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겨요. 그걸 만들라는 거야. 불확실성을 환영하면서. 네, 그래서 이번 연도, 2025년, 오늘부터 저희, 지금부터 늦지 않았거든요. PM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끌어올려서 행동을 해야 또 확신이 생기고 또 복제를 하면서 진짜 나의 조직, 복지 트레이닝 하면서 막 진짜 자동으로 일어나는 매출 만나시기. 저스트 두잇. 오늘부터 우리 저희 다 같이 불확실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장님들. 감사합니다.